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요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예. 그야말로 좀 장이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3,314.53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코스피 역사상 최고점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밤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 뭐그 자리에서 아마도 양도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67%포인트 올랐고요. 3,314.53을 기록을 했고, 기존의 역대 최고치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1년 7월 6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3,305.21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4년 2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서는 3,317.77포인트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 최고치입니다. 기존에 2021년 6월 25일에 장중 최고점이 3,316.08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단위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지수 상승을 끌어올린 그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811억 원, 기관이 9,028억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개인들은 그동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해서 2조 2,540억 원을 파는 뭐 그런 양상이 좀 이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의 기대치는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의 개선이라고 하는 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안을 이제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50억 원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원래 10억 원으로 좀 강화해서 낮추기로 했었는데 이걸 지금 유지하는 쪽으로 철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그게 결국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지난 밤에도 뭐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FOMC에서 그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계속 좀 뒷받침이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나 S&P 지수, 뭐 나스닥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도 오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한동안 코스피가 이른바 박스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3,100선, 2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표가 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뭐 기대치가 좀 떨어진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이제 서학 개미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장으로 많이 나가 있는 서학 개미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이제 상승장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추정한 그 금액을 보니까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이 지난 9월 8일 기준으로 1,4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2천억 원입니다. 한국 개인들이 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200조를 넘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일부라도 이제 국내 증시로 유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이제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 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국제적 시장의 상황이 좋은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그런데 이 정치와 행정이 정상화되면 한국 증시가 지금 돼 있다는데 어떤 공감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기존에 이제 야당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 이거 결국 이제 개혁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0일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발은 뭐 상당히 뭐 거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상태가 지속되다가 정상적으로 선출된 국가 시스템이 돌아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후광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거쳤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세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계속 좀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올라붙으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따라오는 것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정부가 유지시켜줄 수 있다면 뭐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게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나오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상당 부분은 심리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9월이 보통 계절적으로는 약세장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름 랠리가 끝나고 나서 이른바 산타 랠리라고 하는 이제 겨울 시장의 강세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휴지기 기간으로 보통은 보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정책 모멘텀, 정책이 뒷받침되는 국면이 펼쳐지다 보니까 9월장이 좀 뜨겁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헬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제적 어떤 상황도 괜찮지만 이 정책으로 지금 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시 거버넌스 개선의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비슷한 그림을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 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교부에서요. 미 구금 전세기 원래 오늘 출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는 300여 명의 한국인들을 우리 전세기를 통해서 이제 데려오는 작업. 최종 단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외교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출발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출발이 좀 지연되게 됐다. 미국 측의 사정으로 10일 출발은 그러니까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좀 어렵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에서 이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최종 협상 단계, 특히 이제 행정적인 처리 단계에서 미국의 이민 당국하고 우리 외교당국이 최종 단계가 지금 완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어제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A 넘버, 그러니까 외국인 코드를 받는 것에서부터 행정 절차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좀 느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매우 느린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금을 해놓고 외국인 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출국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최종 서류 작업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외교당국에서 밝히는 이유로 따지면 어쨌든 우리가 이유 제공하는 상황은 아니고 미국 쪽에 뭔가 이유 때문에 지금 출발이 좀 늦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300여 명이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 시간 내일 오전 3시 30분쯤에 전세기를 타고 이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722901편은 이미 오늘 오전에 10시 21분에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뭐 368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 현장에 있는 한국 그 구금자들을 데려오는 데는 이제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구금 시설에서 나와서 우리 측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애틀란타 공항으로 한 4시간 이상을 또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현지에서 완전히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냐. 뭐 좀 추정하기로는 이런 상황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민 당국이 주도권을 지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출국하겠다라고 서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니까 우리 쪽에서 주도해서 모시고 우리 쪽에서 비행기 탑승시키고 가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이민 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결국 우리가 구금시켜놨다가 추방하는 거 아니냐. 어제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방의 형식을 갖추려고 고집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버스를 꼭 뭐 미국 ICAE가 준비한 자기네 구금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절차상의 꼬투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물론 뭐 이런 문제는 외교 당국에서 이제 풀기 나름입니다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불법을 저지른 심각한 범죄자들을 미국인들이 쫓아내는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도 우리 외교 당국은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불길한데요. 지금 이 나온 소식 보면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K-팩 최강철 대표 모시고 들을 때도 뭐냐면
자진 출국 형식이나 추방 형식이나 재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미국 법이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미국 당국이요 구금 한국인들이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건 굉장히 또 진전된 얘기 같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 미국 이민 당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건데 석방 교섭의 최대 쟁점이 이 구금자들이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원래 같으면 올해 10월에 이제 완공을 하고 가동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최종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노동자들 인력은 미국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구할 수 없는 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은 자체 생산으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력이 최종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다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번에 그 출국하는 노동자들이 다시 들어갈 때 비자 거부를 당하게 되면 뭐 현지 그 업체들 입장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재입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다라고 우리 외교 당국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지아주 그 현장에 만약에 공장이 만들어지면 지역 일자리가 한 8,000개 정도 생기는데 이 완공을 못하게 되면 계속 지연되게 된다. 지금 이제 공사 공정률이 97%인데 여기서 마무리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라서 단기 상용지 비자를 가지고 갔거나 혹은 뭐 이스타 비자라고 해가지고 전자 여행 허가 비자를 갖고 갔었던 사람들도 일단 자진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기록상으로 남기지 말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일부 전자 여행 허가로 취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 보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뭐 물론 뭐 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설사 외교 당국 간에 그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이란 게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 당국은 특히 좀 말을 잘 안 듣는 중앙행정 당국하고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부처로 좀 유명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뭐 하다못해 이제 일선에서 비자를 최종적으로 내주는 이민국 직원이나 입국 당시에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좀 넓은 부서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출국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없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정작 입국하려고 했을 때 거부가 된다거나 비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100%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얘기를 좀 가볼까요?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제 야당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이 다시 소환이 돼가지고 국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문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체포와 사살 명단이 적혀 있었던 그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 야당 국회의원이 제발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다. 이런 얘기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그 당시 소리가 담겨있는 영상을 재생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까. 아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현실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도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다. 뭐 실제로 이제 살해 계획 같은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뭐 단순히 이제 혼잘만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큰 소리로 울리는 바람에 정청래 대표의 귀에도 들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는 음성은 이제 오마이 TV의 화면에서 이제 음성을 따왔고요. 실제 영상은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잡혀 있는 실제 영상은 미디어몽고에서 이제 포착한 영상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막말의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를 추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내용은 다름 아니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라. 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제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따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민주당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끝나고 나올 때 따라붙어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걸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뭐 저희도 이제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보이는 입모양이 좀 확인이 돼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게 말입니다. 여야가 아무리 대립을 해도 야당의 원내대표가요. 계엄이 물론 이런 말은 없지만 계엄이 성공을 했었으면 한다는 말도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도 되고요.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건 정말 이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의 여지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의 소망은 노상원 수첩의 계획이 실제로 시행이 됐었으면 그렇습니다. 좋았겠다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단순히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그 망언을 넘어서서 계엄 사태,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급 인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었는가?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지난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지도부가 왜 그렇게 사안에 소극적이었고 윤석열 씨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기에 합류했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설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아까 송원석 야당 원내대표 발언 들었지만요. 이게 서로 어떤 정쟁을 하다 보면 서로 뭐 목소리 말로 싸울 수도 있고 또 몸싸움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극단의 발언이라서요. 계엄이 성공해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 뭐 이 수첩에 나온 사람들이 죽어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난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씁쓸하군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로 쏟아냈습니다.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청래 대표가 띄우는 거,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라고 했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는 혼용무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다. 굉장히 좀 가혹하게 이제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평가를 한 셈인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 본인의 발언 때문에
여당과 정부를 향한 이 비판들이 이제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국면이 돼버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오늘 가능한데 예. 송호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슈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일로 미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송호선 원내대표 본인이 결국 자기 이슈를 가려버린 셈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란 프레임을 들이대지 말라고 비판한다는 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요. 그게 그렇습니다. 자, 특검이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문 청구했는데 한 대표는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예. 고난은 계속 되는데 예. 그 당시 내란 당시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예. 비롯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예.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에 있어서 오늘 입장을 내란 특검이 밝힌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건데. 예.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형사소송법상 221조의 2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2가 뭐냐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예.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1회의 공판 기일에 한해서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로서 보낸 메시지가 네.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와 달랐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을 했을 수도 있고 책과 인터뷰를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로 물어볼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책이나 인터뷰를 참고해라라는 얘기는 안 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지난 2월에 발간했던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네.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예. 그래서 특검의 뭐 군부대 교회, 뭐 공당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특검의 어떤 증인 신문이라든지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속보 하나 들어와 있군요. 김건희 예. 특검이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훈 씨를 목포에서 체포했다라고 그렇군요.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수사의 진전이 기대됩니다. 예. 자, 이 얘기 하나를 더 할 시간이 정말 애매하게 시간은- 남았군요. 네,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임경비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